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많은 장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간단한 스토리로 묶는 방법으로 간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간지를 통해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간단한 문제 해결의 이야기로 포트폴리오의 맥락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요 장표에 어떠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본 구성은 크게 표지, 프로필, 경력 기술, 엔딩 장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포트폴리오도 이 네 가지 기본 구성을 베이스로 한 베리에이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각 장표별 어떤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표지 장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지의 목적은 보는 사람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장르,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주제,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앞서 포트폴리오의 표지를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 비유했었죠. 이 영화 포스터의 목적 또한 잠재 고객에게 영화의 장르와 주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어 본편을 보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의 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포트폴리오가 어떤 직무에 대한 것인지,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터인지 콘텐츠 마케터인지와 같은 직무 카테고리를 전달해야 하며, 둘째는 그 직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지 보는 사람, 즉 인사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의 포스터와 같이 기대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많은 수의 포트폴리오를 심사할 인사 담당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표지에는 어떤 정보들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표지에 들어가는 정보는 제목, 직무 키워드, 이름, 파일의 성격, 날짜, 컨택 포인트 정도가 있습니다. 제목은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의 타이틀로서 주제가 되는 키워드나 문구가 되겠죠. 앞선 강의의 예시로 든 콘텐츠 마케터의 사례에서는 바로 블랭크 데이터 아카이브가 제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직무 키워드는 해당 포트폴리오가 어떤 직무에 관한 것인지 알리는 것으로, 예시의 사례에서는 콘텐츠 마케터란 키워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름 같은 경우 포폴의 주체, 즉 지원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하고, 네 번째 파일의 성격은 제안서면 제안서, 사업계획서면 사업계획서와 같이 포트폴리오란 파일의 성격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기간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가 최신 버전이다 라는 것과 경력 기간을 알리는 용도로 표기되고, 컨택 포인트는 인사 담당자가 쉽게 지원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표지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표지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정보들이 모두 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 중에서 표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제목, 직무 키워드, 이름 정도인데요. 날짜와 컨택 포인트는 프로필 장표에 넣어도 무방하니 표지에선 생략해도 되는 정보입니다. 이 중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은 파일의 성격인 포트폴리오란 단어를 표지에 넣는 방식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심사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제목을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쓰십니다. 포트폴리오는 분명 인사 담당자에게 내 강점을 최대한 축약해서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핵심 사항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인사 담당자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파일의 성격을 굳이 타이틀로 부각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주제와 직무 키워드, 이름 정도를 부각시키고 포트폴리오라는 파일의 성격은 비중을 작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지에서 강조해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프로필 장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장표의 목적은 인사 담당자에게 나의 이력사항을 한 페이지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필 장표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요. 지원자의 이름과 생년, 주소,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경력사항과 주요 프로젝트, 학력사항, 수상 내역, 자격증과 어학 능력, 마지막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 중 특히 경력사항과 주요 프로젝트, 학력사항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보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기재할 때 반드시 최신 정보가 과거 정보보다 앞단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경력사항이 지원자가 현 시점에 갖추고 있는
업무 능력을 가장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경력자의 경우 최신 경력에서 과거 경력의 순으로 기술되고 그 다음 최신 학력에서 과거 학력으로 기술되는 순이죠. 하지만 경력이 많지 않은 신입의 경우 학력이 최신 학력에서 과거 학력 순으로 먼저 기재되고 그 다음 인턴이나 공모전과 같은 활동 내역이 최신에서 과거의 순으로 기재가 되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경력기술 장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경력기술 장표는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페이지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재직 회사, 직책, 직무와 같은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고 경력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인 프로젝트 계획과 미션, 수행 기간, 역할, 기여도, 성과, 인사이트,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등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의 개요와 미션은 지원자가 경험한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고 또 그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행 기간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 역할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여도는 팀 플레이에서 나의 기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성과는 프로젝트의 미션을 달성한 뒤 그 결과값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는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어떠한 점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 번째, 지원자의 기여도, 세 번째, 프로젝트의 성과 및 네 번째,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얻게 된 인사이트로 총 4가지 정보가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핵심 정보를 인사 담당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도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자의 기여도는 절대 과정에서 기입하면 안 되는데요. 과정에서 기입하는 순간 경력 기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뢰감을 잃을 수 있고, 서류 심사에 합격한다고 해도 인터뷰 때 더 많은 질문을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급이나 직무를 고려해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인사이트의 경우 많은 분들이 경력기술 장표에 성과는 기입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와 같은 인사이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아무리 좋게 기입해도 그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크게 설득력이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과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그 노하우와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을 함께 넣음으로써 경력기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력기술 장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엔딩 장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엔딩 장표는 우리가 흔히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 장의 장표, 한 줄의 텍스트를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마지막 페이지 또한 어떤 내용을 넣어야 인사 담당자에게 나의 포폴이 어필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문에 엔딩 페이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선 표지, 프로필, 경력기술 장표가 모두 나의 정보로 구성되었다면 마지막 페이지는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타겟팅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지원하는 회사의 채용 포지션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선 내가 적합하다 라는 메시지를 넣어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인 나의 강점을 다시 한번 어필하고, 지원하는 회사, 해당 채용 포지션이 어떤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앞선 콘텐츠 마케터 포폴을 예시로 든다면 해당 콘텐츠 마케터의 강점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이것을 통해 그동안 성과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으니 이러한 데이터와 콘텐츠 기획 노하우는 당신의 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타겟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주요 장표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지원자의 특성이나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 필수 정보나
강조되어야 할 정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 다룬 정보들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장표 구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강점이나 개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장표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